라운드 2 트레이드 클래스 주제를 공개합니다. 터져버린 일론의 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조종 우주선 스타쉽이 착륙 과정에서 폭발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세는 우주? 아니 이게 얼마나 그렇게 기대감이 있길래 오늘 이렇게 뭐 테마 이상의 의미가 정말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종목들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AP 위성 등등 종목들이 장중 연일 강세를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수 전문가 직접 가져오셨잖아요, 주제를요. 네,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 6%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도 섹터도 많이 밀렸지만 실질적으로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렸죠. 그런 가운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섹터와 종목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주 항공 과 관련된 섹터 부분이죠. 리싱킹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영어 발음 좀 약하지만 2021년 새로운 연결의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업스트림이 어떻고 다운스트림이 어떻다. 그래서 지상에서 인공 우주까지의 업스트림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페이스북 이쪽에서 하고 있는 우주 산업입니다. 또 반대로 지상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입니다. 자, 기술의 대중화가 혁신과 연결이라는 상호 순환 작용에 있음을 착안한다면 2021년은 또 다른 연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저궤도 위성군이 지금 바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25년 전에 나왔어요. 제가 즐겨 쓰는 용어 중에 파괴적 혁신과 기술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의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죠? 그게 대중화가 되지 못하면 사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중화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결국 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아무리 좋은 기술도 비용이 원가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저궤도 위성군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변되는 스페이스 X라든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영역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그 속에서 에너지 쪽 라인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큰 힘과 파장 이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저궤도 위성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 사업이 다시 재추진되는 부분은 결국 위성체라든지 통신 탑재체라든지 전송 기술, 발사체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한몫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효과가 연결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소규모와 다수의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에서 한국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고려해서 산업 노출도가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미국 민간 업체들의 성장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으로 증가할 수 있는 하드웨어 수요 가능성. 이 부분은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좀 세분화돼서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체 제작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시스템, 세트랙I, AP 위성, 그리고 발사체 제작과 관련된 기업에서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양 ENG, 그리고 지상장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트랙I, AP 위성, 한양 ENG, 그리고 위성 활용 서비스는 하나시스템, 인텔리안테크, AP 위성, 우주 탐사 부분에 있어서는 AP 위성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 산업 부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무궁무진한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제가 세트랙I를 1차 상승을 했다. 앞으로 2차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기가 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치가요? 예, 짧게 끝냈죠. 네. 예. 아까 너무 긴 것 같아서요. 아니, 김기수 전문가님께서 오늘 기가 막히게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주 산업 확대 기대감 속에 또 민간 산업의 투자까지 그리고
우주항공 투자 아이디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게 세 가지를 정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세트의 가이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이제 2차 상승이 기다린다 했는데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윤기수 전문가님. 자, 그러면 스카이 전문가님의 아마 이야기도 듣고 넘어와 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혁명의 그 일반화 네, 가능한가요? 저도 뭐 중장기적으로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은 꿀을 먹고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좋은 산업 분야보다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이 우주항공 산업이 차세대 이런 혁신 산업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글로벌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0년까지는 그 같은 부분들에 대한 성과 부분들이 약간 좀 주춤해 있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차적으로 이 성장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정부 시작과 함께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산업 분야로 친환경과 함께 우주항공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이런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우주항공은 너무 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우주항공이나 개발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연결 산업 분야에 많이 초점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언택트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같은 통신 부분에 대한 요소들도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망을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요. 방위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여행이라던가 그다음 자원 채굴 이렇게 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산업의 분야들의 확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같은 성장성은 굉장히 존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올해를 이 우주항공 테마의 그 산업에 본격적인 성장의 좀 원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언택트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인터넷 그 인프라 통신망인데요. 지금 이제 2040년까지 해서 이 인터넷 인프라를 우주 기술 기반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부분은 미미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성장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 자체도 이제 초입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런 대기업이나 각국 정부들의 대규모 투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M&A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러한 중장기 관심은 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올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자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투자의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차세대 위성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AP유성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까지 해서 매출이 258억이고 영업이익이 3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총이 지금 무려 2,10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 없이 우리가 그 기대감에 대한 너무나도 집중적인 과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진입을 하는 것은 다소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 물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슈를 가질 수가 있겠지만 너무 급등한 종목을 추격하기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산업 위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옥석 가리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고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기대감이야? 근데 주식시장에서 되게 민감하게 종목들이 반응을 하네요. 근데 실제로 머스크라던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마존의 베이조스 등 참 이들은 세계적 부자잖아요. 지구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은 세계적 부자들이 우주 산업에 이렇게 관심을 크게 갖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교수 전문가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죠. 그네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본인들이 이끌려고 하는 힘인 겁니다. 그죠? 그냥 안주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야망인 거죠. 그죠? 우리가 공상 영화나 이 만화에서 봤었던 부분들이 현실로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율주행차부터 시작해서 무인 로봇 이런 부분들을 다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꾸던 만화책에서 나왔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주 산업 부분으로 확장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경기 민감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항상 성장의 산업으로 간다.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그죠? 우리가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어느 종목 부분들은 무리하게 가격이 지금의 실적보다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기 민감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앞으로 여행 많이 갈 거다. 앞으로 건설 많이 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한정적이다. 그죠? 팬데믹 이후에 또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환경의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항상 그런 기대 역시 그죠? 불안전한 거죠.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부분 역시 여러분들의 기대는 지금 아직 먼 미래일 수 있어도 그네들이 꿈꾸는 산업과 그리고 그 속에서 발전해온 기술 혁명 부분들을 연결시켜진다면 그죠? 앞으로 2, 3년, 5, 6년 이후에는 더 큰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의도 클래스 보시고 우주항공이 오늘 핫했나 보네요. 네. 오늘 AP위성이 상한가고요. 한국항공우주 등등이 테마 이상의 정말 투자 심리에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뒤로 정리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